2월 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6월달입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봄이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곱셈 추위라든지 2월달이 저는 1월달보다 항상 더 추웠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엊그제 한 40대 후반의 남성이 자신이 사는 월세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혼자서 숨진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아마 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주인이 새방에 사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보니 숨져 있는 걸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일찍 열린 대선판,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서로 이렇게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우리 사회의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를 더 단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국가에 의한 8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열광을 하는데, 자, 오늘 저는 이제 대선이 남들은 다 5월 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만 이런 조기 대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대로 가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너 문재인에게 붙어먹었냐 하는데, 저 요즘 문재인, 안희정 등 야권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뿐만 아니라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선 때가 되면 흔히 정치적으로 좀 나름대로 기술이 있다거나 눈치가 좀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어디 붙어 먹어야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댓글이 올라와서 황 소장은 왜 문재인 비판 안 하냐, 그런 사람들은 제 유튜브 다 읽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가끔씩 제 유튜브 들어오는 사람들의 황당한 말에 대답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 저보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왜 비판 안 하냐,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유튜브 다 읽기 전에는 어떠한 말도 하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이고 박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업무고 보수의 패배이며, 이 모든 것이 근거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좌파 선동 세력이 만들어낸 기획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제 이 말을 정규제와의 대담에서 박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스스로 자신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조한다,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생업에 열중해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부패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을 살리자고 나서는 것일까요? 박 대통령의 부패 의혹이 불거졌다고 이야기하면 듣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건데요. 지금 벌어져서 맨날 등장하는 스토리들이 부패 의혹이 아니고 뭡니까? 최순실이 부패했지 박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았다?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을 어디 잘라서 서로 분리시킬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제가 볼 땐 두 사람은 한 통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보수로서의 행보를 제대로 했는가? 북한과 중국을,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관이라고 보는데요.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기울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내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 좌파 진영 의식하면서 신경을 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드레스덴 선언 등에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통일이 쪽박이며 통일이 가까운 시간에 최순실이 말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대통령이 정말로 믿었던 겁니까? 그러면서 온탕과 냉탕, 중국에 붙었다가 사드 배치했다가 일본에 적대하다가 또 위안부 협상을 갑자기 맺었다가 사드 안 한다 했다가 갑자기 배치한다다가 이러면서요 좌충우돌하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보수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십니까? 여기 자칭 보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수는 종북 척결과 삼성 같은 대기업만 빨아주면 오늘날 보수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 삼성만 빨고 종북만 척결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저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벌 빨고 종북 척결 외에 오늘날 이 시대에서 보수의 가치는 없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 이 종북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길이 막아지는 겁니까?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서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보수라고 하면 보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뭐가 여기서 보수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보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좀 제가 환상을 좀 깨트려 드리고 싶은데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에 이 태극기 든 분들을 조금 옹호하는 쪽으로 설 기울던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사설에서는 보수정치 바닥 아니다. 그리고 최보식 칼럼에서는 태극기 군중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왜 이러느냐? 반기문이 빠져버린 이후에 이제 보수의 대선 승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조선일보조차도 이것이 지극히 난망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수가 어찌하여 이토록 이렇게 공공스러운 처지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이 오늘날 한국에 보수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장기 불황 저성장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대세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당분간은요 4차 산업혁명이든 무식한 정치인이 4차 산업혁명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냐 이야기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개뿔도 모르면서 4차 산업혁명 어쩌고 다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만 더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선 수혜국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계와 IT,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서 한마디로 기술력을 매우 높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그 4차 산업혁명이 주도되는 국가의 영향력 아래서 일종의 하청 정도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벤처 붐이 일었지만은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변체 생태계가, IT 생태계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 정말 이 산업들이 한국을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뒷걸음쳤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정치인들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만 하면서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장기 저성장 불황, 양극화, 고실업, 청년 백수, 노인 빈곤, 그리고 소수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빈곤이 보편화되는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세 속에서 보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포퓰리즘이면 포퓰리즘적으로라도, 아니면 이 틈새 시장이라도, 아니면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서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이 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도 삼성이 현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종북 척결만 하면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 하다가는 저는 보수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멸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곳곳의 나라에서 수십 년,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을 지배해오던 기성정당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가치를 덩치가 커서 변하는 세상에 맞게 이렇게 바꾸지 못하니까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공룡이 멸종된 것처럼 그런 수십 년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이번 대선에서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수백 년 된 정당들이 거의 종말을 지금 맞은 겁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밀어붙이고 TPP를 탈퇴하고 또 나프타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밀어붙여도요, 국회에서 제대로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정상대로 좀 돌아가는 나라의 기성 지배 정당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는 어찌하여 60, 70년대의 반공방첩 수준에서 또 경제성장 수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 사고에 머물러서 이 사단을 자초했듯이 한국의 보수진영의 리더라는 사람들도 그 사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과 더불어서 보수는 같이 가라앉을 것인가? 그 길을 정령 선택해 가는 것인가? 자, 조선일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이번 탄핵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참모와 수석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명 이상이 구속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정하고 저런 변호인들을 써서 시간을 끌기를 하고 법적으로 차라리 법리를 다투든지 팩트를 다투든지 하지도 않고 저렇게 가면서 탄핵을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것이 정말 대통령의 품격과 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 있어서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종북이나 이런 사람만 빼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살리자고 태극기를 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그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좌파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박 대통령한테 집착해서 박 대통령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좌파한테 나라가 안 넘어갑니까? 애초에 좌파한테 나라가 넘어가게 된 이 위기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습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가 최순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좌파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도록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그렇게 안 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크리스마스 날 이번 날 밤을 새가면서 나라 좀 개혁하라고 여러가지 진짜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무보수로 땡볕에 영하 10도의 추위에 또 각종 제안을 한다고 보낸 시간은 수만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광은 저들 소수가 차지하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래, 권력의 단맛을 빨아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돼서 이런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런데도 그 근처에 가서 꿀물 한 방울도 못 받아 드신 분들이 박 대통령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좌파가 집권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수 진영이라는 걸 배에 비유하자면 세월호가 기울듯이 이만큼 기울어서 옆으로 누운다는 겁니다. 완전 전복되기 전에 탈출해서 지금 세력을 재규합을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지금 가라앉는 배에는 박 대통령이 선장으로서 키를 잡고 같이 수장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일개 선장이 타이타닉号보셨죠? 배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선원들이나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혼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 중에서도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인명피해가 많이 나면 탈출할 기회를 마다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선장이라는 사람의 의식도 그러할진데 대한민국호라는 나라를 끌고 가던 정말 거대한 배죠. 5천만 명이 이상이 탑승을 해 있었으니까요. 선장이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최순실이라는 빙산을 들고 받았습니다. 배가 기울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장은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거나 음모 때문에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무효에 가담하느냐 가담하지 않느냐라고 보수 진영이 분열되고 있다. 분열은 무슨 분열입니까? 일방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하고 있지요. 저 요즘 몇 달간 매도를 엄청 겪었습니다. 매도만 겪은 게 아닙니다. 자, 폐쇄적인 박근혜식 보수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보수의 자리는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외부 보수라면 보수를 새롭게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하는 길에 서야 한다. 격변의 세계에서 지금 같은 국정 공백의 상태를 더 깊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자,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에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에 맡기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나라 앞에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그 판결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처럼 조선일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은 나를 보수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즉 보수를 지지해야 당신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니까 근데 나는 어느 한쪽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여태까지 보수 쪽에 서서 그 정당 공천받고 꽃가마 탈라고 한 사람이 이제서 이 짓을 하고 그만둡니까? 자, 새누리당이요. 지금 친박들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저들 수명 연장하려고 대통령하고 단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남경필이 나오겠다는데 지금 5%도 안 됩니다. 반기문이 빠져들어요. 황교안 대행 사실상으로 출마할 듯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시간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한번 해보겠다. 지지율은 그 사이에 더 올라가겠다. 내가 강경하니까 강경 아스팔트 보수들이 다 나를 지원할 거다. 자, 그런데 황 총장 그런데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것만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통진당을 해상했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나오겠다는 사람 중에 누구도요, 당선이 되기에 충분한 지지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보수가 제가 볼 때는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이번 대선에서 포기했다. 친박이라는 인간들은 저거 몇 명 살아남아야 되겠다면서 새누리당을 붙들고 늘어져서 있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개혁을 하는 쇼만 했고, 박 대통령을 새누리당은 단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뭘 해보겠다고 나왔지만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친이 친박 빼고 뭐가 다른가 구별도 잘 못하면서 개혁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행이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또 후보들이 한 2명 나왔지만은 이들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지금 난망한 상황입니다. 승리하려면 뭔가가 보수 진영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 허물에서 청소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뭘 내걸고 어떻게 붙어야 되는가, 또 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보수는 야당을 하면 한국이 종북이 돼야 된다는 이 가치에만 집착을 합니까? 그러면 보수는 정권을 내주면 지금 야당에 있는 사람 대부분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보수라는 분들이 볼 때요. 그러면 정권을 놓치면 월남처럼 공산화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놓쳐서는 안 되고 죽더라도 갖고 가야 된다. 보수의 강경 보수를 하는 분들은 생각은 이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정권 교체를 아예 거부한다는 겁니까? 제대로 된 야당이 있을 때까지요. 강경 보수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야당이 언제쯤이나 등장을 할 수나 있을까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야당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요, 저는 질 때 지더라도 제대로 져야 되고요. 수습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져야 그래도 나중에 사는 수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년, 30년 보수라는 싹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를 언급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사이비가 판을 치고 이 본질은 한 번도 구경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뭘 하고 싶다면요, 박 대통령의 문제는 박 대통령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짊어질 부분은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를 다 운운하고 대변하고 할 만큼 집권하는 동안에 잘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을 팔아서
그야말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일부 친박 핵심 인사들은 새누리당에서 손을 떼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요,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요, 새로운 가치를 합의해서 가치부터 정해놓고 방향부터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됐구나라는 철저한 반성부터 국민 앞에 하고, 거기에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후보들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거기에 맞는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들을 다수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토록 우려스럽다는 문재인과 한번 싸우는 그런 틀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다 가라앉고 끝내버리고 싶습니까?